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인생의 비극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절망할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참 멋진 말입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진짜 멋진 노인. 오늘 이근우 교수님의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지금은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계신데요. 교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고 또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 6.25를 겪었고 고등학교 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단칸방을 전전했고 대학교 때는 4.19와 5.16 반대 시위에 참여해 감옥생활까지 하셨습니다. 전쟁과 가난이 사람의 의지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시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냅니다. 결국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도 돌보고 학생들도 가르칩니다. 국내 최초로 폐쇄적인 정신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꾼 분도 교수님이시고요. 정신질환 치료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도입한 분도 이분이십니다. 그 외에도 하신 일도 많고 타이틀도 어마하게 많습니다. 30년간 20여 종의 책을 쓰셨으니 정말 부지런히 사신 분이시죠. 저는 이 전책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에서도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 준비한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의 책은 참 담백하면서도 깊습니다. 아흔이 다 된 분의 에세이라 하기에는 참 유쾌합니다. 책 안에는 저자의 향이 담기는 것이니 교수님 자체가 유쾌한 분이라는 것이겠죠?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오늘은 교수님의 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펴낸 곳은 메이븐입니다. 특별한 일, 재미있는 일 하나 없다고 지루하게 살지 말라. 찾아서 누리려고 하면 즐거운 일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대접받으려는 수동성이야말로 세상과 불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칼럼니스트 마이클 킨슬리는 42세의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려 남들보다 빠르게 노화를 경험했다. 그는 신체의 변화를 겪는 동안 느끼는 수혜를 담아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나온다. 킨슬리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수영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수영장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킨슬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 나이가 90이요. 와, 놀랍네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은 칭찬에 우쭐해졌는지 가슴을 내밀면서 말했다. 나는 판사였다오. 나이까지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괜한 잘난 척이 킨슬리의 심기를 건드렸나 보다. 책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자신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난 뒤 그의 얼굴에는 별 상관도 없는 얘기를 어리석게 해버렸다며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스스로를 한심해하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자신이 판사였을 때는 처음 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자기가 판사라고 밝힐 필요성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괜히 우쭐대다가 꼴이 말이 아니게 돼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떨쳐버리고자 했던 생각, 즉 늙은 바보는 이제 한물 갔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영장을 떠났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한물간 노인네였다.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부끄러운 경험을 했을 테다. 나만 해도 그렇다. 젊었을 땐 내가 왕년애로 시작하는 선배들 이야기가 그토록 지겨웠건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과거의 영화가 입 밖으로 나온다. 백수의 시니어들끼리 모이면 이만한 고관대작 모임이 없다. 대화 주제는 대부분 과거에 잘 나갔던 이야기들이다. 왜 그럴까? 예전만치 못한 현재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다. 옛 이야기지만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쓰던 말이 있다. 나 이북 살 때 금송아지 메고 살았어. 별 볼 일 없는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런 말이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것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라는 노래 가사가 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기 쉬워도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기가 무척 어렵다. 우선 못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바로 열등감이다. 정신분석학자 아들러에 따르면 열등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우월한 존재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잘못 작동하면 열등 콤플렉스에 빠진다. 원래 못났으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지레 좌절해버리거나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우월하다고 거짓된 체면을 거는 시기다. 자본주의 열등감을 이용해 돈도 번다. 교수로 봉직하던 시절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외판원이 연구실에 들렀다. 그는 명색이 교수라면 당연히 영국에서 나온 백과사전 한 질쯤은 소장해야 한다며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 많은 책을 전부 읽을 것 같지도 않았기에 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대출까지 알선해 줄 수 있단다. 내가 끝까지 거절하자 그는 회심의 한 방을 날렸다. 교수님은 이 대형 백과사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려 팔아보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안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판원은 백기투항하며 자신이 왜 그런 말까지 했는가를 설명했다. 그는 거절하는 사람에게 다시 구매를 권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뉴얼의 마지막 단계가 열등감을 자극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만약 내 수중에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도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에 사전을 사들이고는 후회했을 것 같다. 그만큼 열등감은 강렬한 감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열등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나이가 들면 나빠지는 것이 많다. 우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생활의 활력이 줄어들다 보니 우울감도 쉽게 찾아온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명함 사회다. 출신 학교, 최종 학력, 공식 직함으로 사람을 구분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위치에서 내려온 은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특히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위축된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은퇴 후에 새로 명함을 만들어 뒷면에 자신이 달았던 공식 직함을 전부 써놓기도 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한때 나도 잘 나갔어 라는 것이다.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세월이 흘러 달라지는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자신을 못나게 여겨서 열등감에 휩싸이면 과도한 짓을 저지르기 쉽다. 한마디로 오버를 하게 된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다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 들고 젊은이들을 향해 자꾸만 훈수를 두고 세상을 향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다.
어떤 사람들은 한창 때 몸을 되찾겠다며 성형에 큰 돈을 쓰기도 하고 각종 건강식품과 운동기구에 집착해서 지켜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한물간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또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힌들 누가 연민의 정을 갖고 위로해주지도 않는다. 냉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한창 잘 나가던 과거의 자신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누군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술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정견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에겐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체력이 떨어진 나, 사회적으로 협소해진 나, 경제적 능력이 줄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느껴본다.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는 그대로 멋졌고 현재의 나는 이대로 괜찮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열등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왕년에 비해 현재의 내가 쓸쓸하게 느껴지는 당신을 위해 위로의 글을 남긴다. 앞서 수영장에서 만난 90살 노인의 손자가 쓴 것으로 킨슬리가 노인과의 일화를 뉴요커에 싣자 그에 대한 답글로 남겼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성함은 리처드 이반츠였고 킨슬리가 썼듯이 당시 90대였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로 20년을 봉직하신 바 있다. 만약 할아버지가 킨슬리의 글을 보셨더라면 장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로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셨을 것이다.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는 생명의 길이가 아니다.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잣대는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온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사셨다. 할아버지께서는 동료들을 그들의 장점과 함께 단점까지도 아우르며 사랑하셨다. 또한 자신이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강했는데 단지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열정적이셨기 때문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지난 11월에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는 생의 마지막 일주일까지도 매일 아침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셨다. 노인이 이처럼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왕년의 판사였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텐데. 네, 나이가 든다는 것,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자가 꼽은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술, 정견이라는 것,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 이거 하나만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든다면 나이를 초월한 자유로움으로 농익은 나이에서 오는 여유로움까지 더해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꼭 나이 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난 아직 젊으니까 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해왔던 마음 공부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고요히 나를 관찰하기. 혹시 명함 뒤편에 그간의 업적들을 깨알같이 써놓은 분들 계신가요?
저도 일선에 있을 때는 이런 명함을 꽤 많이 받아봤는데요. 물론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싶기도 하지만 이근우 교수님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명함 다 쓰시면 그 자리에 활짝 웃고 있는 멋진 캐리커처 하나 그려놓는 건 어떨까요? 보는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말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